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단속, 체포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공무원을 밀치거나 항의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문제는 공무집행방해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형사범죄라는 점입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어 방안을 중심으로 제주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 과정, 음주 단속, 주치 소란 상황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는 현장 상황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강한 경우, 음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난동을 부린 경우, 동종전과 또는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태도가 구속 여부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제주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어 방안으로는 첫 번째,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전제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검문이나 검색이 있었던 경우,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강제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신분 고지 없이 이루어진 단속이 있었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의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했다면 그에 대한 저항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제주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폭행, 협박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또 하나의 핵심은 폭행, 협박의 정도입니다. 단순한 언행, 소극적인 저항, 우발적인 신체 접촉 상황이라면 중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CCTV, 바디캠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행위의 강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는 전략입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는 구속 방어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상담 계획, 가족 탄원서, 직장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가 원인이 된 사건이라면 알코올 치료 의지나 상담 이력을 제출하는 것이 구속을 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순간의 감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결과는 구속이라는 매우 무거운 현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요건과 구속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구속을 피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현재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순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